언론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조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라가는 것들은 전후관계 확인해보지 않고 여기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떨어진 거래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언가 특수거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거래인 것으로 예상된다, 암몰랑 무조건 특수거래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이슈죠. 취소거래 절반이 신고가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 뭐 50%, 서울 같은 경우 44%, 그리고 또 나머지도 쭉 신고가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울에서도 특히 뭐 성동구 이런 데들 많이 나왔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국토부에서 취소 거래를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거짓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했다가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손 칩시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적으로 굳이 신고가 거래가 됐다가 취소된다? 이거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취소된 것 중에서 신고가가 많다?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정거래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 털어내기 위한 편법 증여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뭐다? 이해 부족에서 나왔다. 뭐 두 건 중 한 건이 호가 부풀리기, 자극적인 다 이런 것들 일제히 막 재빨리 그런 거 내죠. 아 이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전수 검색한 결과 절반은 부풀려진 내용이 있고 미칠 만한 물량이 아니었다. 27건으로 1.9%에 불과했다. 첫 번째, 50%쯤 때려야 자전거래 인정해 주나요? 아직도 국토부에서 완전히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전거래더라도 거래 신고하고서 잔금 안 냈다고 하고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죠. 12월 1월인데 한 달 만에 변심해서 취소되는 경우, 그 뒤에 취소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이 가는 거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죠. 6월 취소 건수랑 12월 취소 건수랑 보면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왜? 6월에는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웬만큼 취소가 된 거고, 12월 같은 경우는 뭐예요? 1월에 벌써 취소해요. 저 기사 나올 때 6월에 거래했던 것도 올해 와서 취소하는 것도 있는데, 이 물량으로 호가 조작권은 있을 수가 없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호가 조작은 굉장히 쉬워요. 2억짜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에 3, 4건만 가지고 한 3억으로 거래해놓고서 호가 다 3억 5천 막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3억에 사겠다는 사람 줄 서요. 5건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안 되긴 뭐란데요. 중복 등록으로 신고가 취소된 거래는 21건이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은, 자, 서울에서 중복 등록으로 거래가 제일 많이 취소된 두 개의 구가 어느 구일까요? 제가 저거 전수조사 해봤거든요. 12월 1일 거. 강남하고 서초였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성지인데 거기에 그 어줍잖은 그 부동산 쟁이들이 거기 들어가요. 부동산계에서도 실력 있고 많이 잔뼈 굵었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시작부터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강남 쪽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왜 거기서 중복 거래 취소라는 그런 실수들이 유독 많이 나왔을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중복 시켜놓고서 하나만 취소해놓고서 호가는 띄워놓고 나중에 뭐 걸리면은 2번 등록했는지 몰랐고 나는 취소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유독 많이 나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전세가 하락 기사 나와요. 과천 수도권 내 유예 이런 거 붙이는 거 뭐예요? 과천은 특수 상황이야. 지식정보타운 입주하면서 전세 수요들이 글로 빠지면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일단 그건 나오죠. 지식정보타운에 실거주들 들어가면서 전세 수요들 빠지죠. 그렇다면 공급이 들어온다는 건 전세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입주가 줄어들더라도. 이사대책 나오고 어제 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실거주 5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전세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개소리 하고 있는데, 전세 살던 수요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는데 무슨 전세가가 올라요. 언론들이 구라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인근 입주 쏟아지자 2억 하락. 그 다음에 뭐 학군지 음마 2억 빠지고 학군지역 전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엄청나게 분석해가지고 왔죠. 오른다고 할 때는 저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분석이 없던데. 자, 이중가격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은 10억인데 옆집은 4억이다. 이중가격 혼란. 고착화하면서 신규 갱신 전세가 2배까지 벌어졌다. 전세 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12억 원의 전세 거래가 이뤄지며 가장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거래로 보이는데. 답은 뭐예요? 추측성 기사라는 거죠. 전세 거래를 갱신했을 수도 있고 임대사업자 물건일 수도 있죠. 저번에 뭐 전세 대란으로 줄 서서 하고 있고 뭐 수요 못 맞춰준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거 임대사업자 매물이었죠. 임대사업자니까 5% 인상.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임대사업자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고만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전세 안정에 기여했다. 요것도 보면은 갱신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재계약 근데 갱신한 거 안 올리죠. 언제부터 올렸다고. 만약에 이게 전월세법 때문이라면 임차시장 안정에 기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지들이 한 말을 여태까지 뭐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했다더니 하는데, 임대차법 이전부터 전세가 계속 폭등시키고 있었고 임대차법으로 오히려 재계약이라도 안정적이게 되도록 만들었다. 증명해 준 거죠, 본인들이.
떨어지는 건 무조건 이중 계약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은 2억 떨어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이라는데 12억, 10억 이렇게 나왔다는데 8억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임대차법 때문은 아니겠죠? 5% 인상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는 거죠.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 반토막, 재계약 위주고. 근데 재계약은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지금까지 계약 건수가 한 번에 줄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끼지 않는 계약, 즉 재계약을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갔다는 뜻이다. 재계약 돌아갔다는 얘기죠. 재계약이 안 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약 건수가 한 번에 줄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계약 건수가 근데 줄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재계약했다는 소리죠. 저거 이중계약 되는 거 재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전세값 임대차 3법만이 원인이냐? 뭐라 그래요? 전세 물건 없고 허위매물 취소 이후 전세 매물은 계속 늘고 있었다. 니들이 호도해가지고 전세가 띄우고 있는 동안에 진짜로 임대인들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피해보고 있었다는 거죠. 허물만 켜게 만들어놨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법이 전세가 폭등의 원인이에요. 모든 기사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년 만에 최대폭, 임대차법 후폭풍 거세다. 전세난 5년 만에 최악. 그다음 최악의 전세대란 임대차법이. 전세 가격 지수 언제부터 올랐어요? 전국 5월부터 슬슬 거래 올리기 시작하죠. 7월 이후 8월부터 갑자기 막 가격이 급등하나요? 아니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가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8월, 9월 계속 호도하니까 10월부터 올라간 거죠. 서울 마찬가지죠. 6월부터 띄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똑같이 8월, 9월 계속 해가지고 10월부터 갑자기 가격 오르기 시작했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어요? 6월부터 올랐다는 거 보이죠, 이게? 이렇게 올려대니까 임대차법으로 재계약이라도 지켰다.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임대차법 때문에 폭등했다? 그 전에 폭등이 시켜놓고서 그거 막으려고 임대차법 해놨더니 임대차법 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맞는 거죠. 기사 보면 뭐예요? 반포자의 사업 급락? 하면서 말한 집 딱 한 건 법인 금매였다. 법인 금매는 특수한 사례인 것이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자, 법인 금매가 왜 나왔을까요? 617에 법인 종부세 최고 세율 나왔고 그 다음에 710대 6%까지 올려버렸죠. 다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나온 급매물이다. 617, 710 정책으로 인해서 법인 급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졌다. 즉 정책 때문에 떨어졌다 맞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것도 맞죠. 그런데 저것은 굉장히 특수하다. 무조건 우기는 거죠. 심지어는 요거는 그렇다 칩시다. 뭐라 그래요? 문정동 올림픽 해밀타운 실거래가가 5억 원 가까이 뚝 떨어졌다. 뭐라 그래요? 법인이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등기 떼보면 나오죠. 누가 어떻게 샀는지. 왜 확인 안 해보죠? 확인할 줄 모르는 기자라면은 부동산 기자 자격이 없는 거고 왜 확인 안 해보죠? 그러니까 여론만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확인해봤는데 깔 게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높고. 자, 반대로 오르는 거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신고가 아직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 가격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아직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몸값이 1억 5천만 원 오른 거래가 있다더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엔 등록되지 않았지만 8억 5천만 원이 거래되기도 했더라. 과거에 잠실주공 5단지인가요? 뭐 10건 한꺼번에 거래했다고. 근데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신고일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그 달에 10건도 거래 안 됐어요. 다 합쳐서. 기자들이 소문만 가지고 오른다고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리센츠 고가 거래의 비밀 저희가 최초로 밝혀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수거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무조건 오른 거래다. 왜 떨어지는 건 특수거래인 거 잘 밝혀내면서 왜 올라간 거는 그런 거는 안 찾아내요?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자, 결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무조건 특수거래. 반대로 올라가는 것은 등록되지 않아도 정상거래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 거짓으로 속이고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 임대차 3법. 6월부터 떴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떴다고 구라를 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유는 뭐예요? 언론에서는 굉장히 편향적으로 부동산 가격 방어 여론을 만들고 있다. 특히 저런 기사들 많이 내는 언론들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는 OECD 중에 최하위죠. 근데 그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상위권에 있는 언론들을 보면은 배를 잘 만드는 언론을 필두로 하는 그 3개 언론사 플러스 경제지들. 그래서 1위가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 2위가 저희가 만국경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 언론. 다 돈 받아 처먹고 거짓 기사 쓰는데 안달이 나 있더라. 왜? 집값 떨어지면은 거기에 있는 간부들 재건축 엄청 많이 샀죠. 건설사나 부동산, 빌라파리, 컨설팅 업체, 광고주들까지 다 이게 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 따라서 우리나라 언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돈에 휘둘려서 말하고 있는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다. 무조건적으로 맞다, 오른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이익 집단에 편향된 사람들 끌고 와서 전문가랍시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